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어딘지 아십니까? 자, 삼성, 현대, LG 아니고요. 자, 여러 설이 있지만 1896년 무려 19세기 구한 말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자, 이 박승직 상접을 모태로 하는 바로 이 두산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 이 포목점으로 시작했던 만큼 두산은 오비맥주, 코카콜라를 유통했던 두산 음료, 식품까지 소비재 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 그랬던 두산이요, 2000년대에 이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이 한국중공업 등을 인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중후장대 두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이젠 반도체부터 로봇, 신재생 에너지까지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두산,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죠. 대체 뭐 때문에 오르는 거냐? 오늘 좀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정 기자가 좀 알아봤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업계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는 기업하고 중국의 전구체 기업 있잖아요. 이 CNGR과 업무 협약 때문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이 리사이클링 솔루션은요. 그래서 두산이랑 좀 거리가 있고, 또 제가 취재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 아직 이 리사이클링 솔루션의 공장은 건설 중입니다. 24년 말에나 지어지고요. 또 매출 기업 비중도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현금 여력 등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래서 주주 환원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하고요. 또 다소 소외가 됐던 반도체 관련한 이런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업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반영이 됐다. 먼저 밸류업 기대감이 크다는 지금 평가가 어제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두산이 베푸는 거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5년, 2018년에서 제가 배당 성향 살펴보면 지금 64%였거든요. 이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3%까지 훅 꺾였습니다. 거의 5배가 꺾인 건데, 왜냐하면 이 두산건설발 유동성 위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산이 현금을 조금 확보하면은 다시 그만큼 베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럼 현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68%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은 이 현금을 조금 주주 환원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밸류업에도 조금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호예수 물량이요. 자, 오는 10월에 한번 나오고요. 또 내년 10월 6일에 다시 한번 보호예수 물량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거론되는 게 성장성 때문인데, 여기가 엔비디아 납품한 회사로 최근에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알려지진 않긴 했습니다. 근데 두산의 자체 사업 부문인 한 이 CCL이라고 합니다. 이 CCL 동박 적층 산업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자 BG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자료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산이 지주사이긴 한데 사업 지주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두산 전자 BG라고 있잖아요. 저기서 BG가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고. 근데 저기서 보면은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동박 적층판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10개 회사 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두산이 두 번째로 많은 점유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전체 매출의 3.9% 수준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도 있었고 데이터 센터도 조금 축소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엔비디아라고 하셨는데 엔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델 상당수의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탑재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또 업계에서는 지금 올해 매출 규모가 60%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 또 이게 가속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고마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50%가량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가가 초반에는 두산이 강세를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이던데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주식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오늘 같은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수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밸류업에 대한 두산그룹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생겨서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기대가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두산그룹이 재정비돼서 정상화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이제 벌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풀 수 있을까? 그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두산그룹에 대한 평가로에서 이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전망은
뭐 특정 증권사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과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사실 그 배경에는 두산 그룹에 대한 과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두산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보틱스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두산 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근간을 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두산 중공업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두산 기계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 그룹사들이 모두 다 그 구멍난 것에 메우는데 한참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서야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제 기사 전문을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유동성 위기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 배당 성향이 컸던 그룹이 두산이었다. 이제 막 외형적 성장을 갖춰가고 이제 내실이 좀 생기니까 다시 한번 주주 환원 가치를 제고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 위기 이후에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현금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과 같은 뉴스가 나오면 저는 일단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인 건 알겠는데 네. 최근 일주일 혹은 열흘 사이 동안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어요. 뭔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동반이 된다라면은 두산그룹도 이런 게 좋고 CJ도 이런 게 좋고 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텐션이 컸다라는 것이고, 네. 일단은 두산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도 잘 거쳤고, 네. 그리고 나서 주주 환원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유동성 위기 겪고 난 다음에 뭐랄까 경영에 대한 쇄신도 필요할 텐데 네. 최근 유동성 경기 위기 이후에 두산 오너라는 두산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향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잉여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힌트 중에 하나는 두산그룹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대부분 새로운 이제 성장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관심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안정화되느냐? 아직은 덜 익었다. 지금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네. 경우는 그 지분을 네. 팔 것이다. 보호해서 네. 끝나면 이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긴 할까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는 팔 것이다. 그럼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고간이 많이 비어 있다가 네. 이제서야 이제 외형적 성장 거쳤고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네. 근데 이걸 따지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 예수 일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된다라면은 두산도 정부의 이야기를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주 가치 환원으로 나온다. 올해 10월이고 내년 10월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탄탄했기 때문에 네. 추세가 좋았고 또 오늘도 탄력이 강했지만은 저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내용이 네. 한참 후의 내용을 지금 꺼낸다. 저는 지금 팔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좀 네. 긴박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처분의 의견을 좀 주셨는데 정 기자, 그래서 오늘 주제 결론은요? 네, 저도 파트너님이 해주신 말씀에 거의 동의하고 네. 밸류업이나 AI 모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산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전 두산 베어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야구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업 스트라이크 AI 홈런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좋았습니다. 비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